이 랜섬웨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한 번만 공격하고 우리가 암호화 복구키 주고 이렇게 끝났으면은 지금은 최소한 3중과 해치를 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한번 데이터 암호 복구 비용 내고 공개 안 하게 하려면 돈 내. 또 한 번 받고 데이터 가지고 다시 침해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걸로 또 돈을 받고 한 번으로 안 끝난다. 네. 최근에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디도스까지 옮겨가고 있는 형태인데 네. 피해를 당했던 기업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디도스까지 보내면서 날리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돈 내놔. 안 그러면 디도스 때릴 거야.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아주 죽이는 거군요, 정말. 그쵸, 네. 첫 번째는 2024년도 사이버 위협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요 키워드들을 좀 이렇게 쭉 뽑아왔습니다. 네. 여전히 랜섬웨어가 제일 많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데이터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이라든가 뭐 AI라든가 다양한 이 사이버 위협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좀 나오는데요. 네. 글로벌 사고 사례를 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도 그렇고 이제 뭐 3번도 그렇고 어떤 대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된 사고들이 근래에 좀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2024년도에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랜섬웨어인데, 랜섬웨어 공격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얘기해 볼 만한 내용들은 국가지원 사이버 공격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서방 세계에서 얘기하는 악의 축들이 있죠. 북한이라든가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그들 세계에서 또 얘기하는 악의 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네. 상호 굉장히 많은 사이버 공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걸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피해들이 계속 양성되는 형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 지원 관련돼 있는 공격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게 올해 이제 2024년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데이터들이 데이터를 사고 팔고 결국은 그들에게 이게 어떤 비즈니스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랜섬웨어랑 데이터 유출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에요. 화면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 사이트라 그래서 랜섬웨어가 공격을 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탈취한 데이터를 팔기 위해서 셀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개설하는 건데 사이트의 개설 추이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24년도에 가장 많이 활동했었던 랜섬웨어로 락빗이 있었는데 참고로 락빗은 2024년 초에 한번 FBI랑 미국이랑 이제 유럽이랑 공조해서 사이트가 한번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고 락빗이 좀 줄어드니까 또 그 밑에 랜섬허브라든가 플레이라든가 아키라나 이런 다양한 랜섬웨어들이 또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랜섬웨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한 번만 공격하고 우리가 암호화 복구키 주고 이렇게 끝났으면은 지금은 최소한 3중과 해치를 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한번 데이터 암호 복구 비용 내고 데이터 탈취한 거 우리가 공개할 건데 공개 안 하게 하려면 돈 내. 또 한 번 받고 데이터 가지고 뭐 우리가 셀링 할 거야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데이터 가지고 다시 침해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걸로 또 돈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로 돈을 받고 있는 것들이 한 번으로 안 끝난다. 네. 최근에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디도스까지 옮겨가고 있는 형태인데 네. 피해를 당했던 기업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디도스까지 보내면서 날리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돈 내놔. 안 그러면 디도스 때릴 거야.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아주 죽이는 거군요, 정말. 그쵸, 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뽑아내야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어떤 공격자들의 확신이 생긴 것 같고, 뭐 병원이라든가 개인 정보를 많이 들고 있는, 그리고 중요 정보를 많이 들고 있는 회사를 타겟하고 돈을 줄 수 있을 만한 기관이나 아니면 규모가 되는 회사를 타겟을 해야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뜯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랜섬웨어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락빗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초에 락빗의 운영 조직이 검거됐다는 뉴스를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락빗이 이제 끝났겠구나. 이제 락빗은 더 이상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2024년 12월에 락빗 4.0의 릴리즈 예고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따지면 어쩌면 그들은 우리 정보 보안을 하고 있는 일반 기업들보다 복원력이, 레질리언스가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복구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2024년 초에 락빗 운영 조직이 검거될 때만 해도 단순히 사이트 폐쇄가 아니라 검거를 하고
어떤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보를 했다라고 분명히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또 락비 4.0이 릴리즈 예고가 되는 거 보면은 엄청난 회복력을 갖고 있구나, 복원력을 갖고 있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밟아도 다시 살아난다.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랜섬웨어 에지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랜섬웨어를 제작하는 것과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제작자가 따로 있고 어떤 리서처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역할들이 우리가 SI 사업하듯이 분리되어 있는 환경들을 많이 공격자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들도 뭔가 이제 전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바라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취약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난히 올해 조금 취약점은 가지고 얘기가 좀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런 엣지단에 있는 시스템들의 취약점들이 좀 많이 발견된 해이기도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취약점들이 발생하고 그런 위험도 높은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상승시킬 수 있다든가 아니면 원격으로 접속이 가능한다든가 원격 명령을 날릴 수 있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공격자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형태들이 좀 많이 있었던 한 해이긴 합니다. 취약점을 활용하는 게 공격자 입장에서는 원래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피싱 메일을 보내는 건 메일을 하나 보내서 그 사람 한 번만 낚으면 어떻게 따지면 굉장히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피싱 메일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고 피싱 메일을 막기 위한 어떤 보안 솔루션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쉬웠던 일이 지금은 어려워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들이더라도 확실하게 뭔가 권한을 획득하고 그리고 몰래 잠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런 취약점들이 어떤 공격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탐나는 어떤 재료, 도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제로데이 취약점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패치가 아직 나오지 않은 취약점들 2015년부터 쭉 연도 매출을 한번 보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발견해서 이걸로 공격하는 게 ROI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아니면은 성공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있더라도 패치가 나오거나 그러면 또 무력화되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격자들 입장에서는 ROI가 굉장히 안 나오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ROI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공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좀 더 포인트가 되니까 공격자들도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한 취약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공격자들 입장에서는 저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은밀하게 들어올 수 있고 조용하게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보안 레이어가 깔려 있는 환경에서 이제 저런 취약점 하나를 잘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우회하면서 잘 들어올 수 있다라는.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근데 보안은 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위에다 타이틀을 좀 적어봤는데요. 뭐 클라우드뿐만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인프라들, 레가시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 인프라들은 방화벽이라는 어떤 인프라 밑에 시스템들이 쭉 구성되어 있는 이제 전통적인 레가시 환경에 있는 구성들은 그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클라우드도 늘어났고요. IoT 기기들, 뭐 예를 들어서 CCTV라든가 아니면은 뭐 단말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기기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다양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클라우드로 데이터가 이전되고 있는 환경인데 그런 클라우드에 민감 데이터가 저장되는 증가폭과 별개로 어떤 보안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데 대비 태세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하나의 방향이 있고 대세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기존의 온프라미나 클라우드 각각의 보안 정책이 또 상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기 혼란들도 당분간은 굉장히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레가시 환경에서는 저희가 흔히 구성도라고 합니다. 구성도를 보지 않아도 머리에 그릴 수 있거든요. 클라우드는 정말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게 이 위치가 어디에 있지? 누구랑 어떻게 연결이 돼 있지가 이제 구분이 잘 안 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의 권한을 잘못 선정한다든가 아니면은 계정 액세스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API가 잘못 열려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엔 보안 홀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레가시 상황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클라우드나 이런 복잡한 어떤 공격 표면이
발생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대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 그룹들 그리고 AI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또 여전히 2024년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는 공격자들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특히나 이제 위협 관련된 부분 어떤 데이터가 탈취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내가 2025년도에 뭘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